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유엔 총회가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고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촉구하는 등의 내용을 다룬 결의안 2건을 채택했습니다. 북한은 결의안 문구에 대한 삭제를 시도하며 저항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결의 2건 중 1건에 찬성표를 던지며 북한과 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7일 열린 유엔 총회에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 등을 다룬 제1위원회 결의안 52호와 61호가 압도적인 표 차이로 통과됐습니다. The result of the vote is as follows. In favor, 179. Against, 1. Abstentions, 4. The draft resolution as a whole is adopted. 포괄적 핵실험 금지를 주제로 한 결의 52호는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실시한 6차 핵실험에 대한 규탄을 거듭 확인하며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추가 핵실험을 실시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 안보리 결의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한반도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모든 노력과 대화를 환영하며 모든 관련국이 외교적 노력을 계속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결의 52호는 미국과 한국, 일본, 영국, 몽골, 라오스 등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으며 중국과 러시아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반대를 한 나라는 북한뿐이었습니다. 이날 채택된 또 다른 결의 61호도 북한을 정면으로 겨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로드맵 구축을 주제로 한 결의 61호는 본문 조항 10번을 통해 관련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 모든 대량 살상 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를 달성하겠다는 의지와 모든 유엔 회원국이 관련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재확인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또 북한이 2022년 9월 9일 핵정책을 개정해 핵무기 사용 문턱을 낮춘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핵확산 금지조약 NPT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안전조치 완전 준수에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결의 61호는 147개 나라가 찬성했으며 기권 27개국, 반대 6개국으로 최종 채택됐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시리아가 북한과 함께 반대표를 행사했지만 미국 등 대부분의 서방 국가들과 한국, 일본, 몽골, 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들이 대거 찬성표를 던져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유엔 총회를 최종 통과한 결의들은 유엔의 공식 문건으로 등록돼 각국의 각종 권고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강제력을 갖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유엔의 9대 핵심 인권 규약 가운데 하나로 강제 실종 범죄를 방지하고 처벌해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강제 실종 방지 협약 비준 동의안이 한국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8일 강제 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 협약 유엔 강제실종 방지 협약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며 이에 따라 유엔 사무총장에게 비준서가 기탁된 뒤 30일 후 협약의 효력이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번 협약 가입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강제실종 근절 노력에 동참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밝히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환기정의 워킹그룹 등 인권단체 관계자들도 이날 VOA에 한국의 강제실종 방지 협약 가입은 국내 문제뿐 아니라 북한 정권이 자행한 여러 강제실종 범죄에 대한 진상규명과 처벌, 예방 노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7차 핵실험 가능성 등 북한의 핵 위협이 미국의 확장 억지와 핵우산에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고 백악관의 커트 캠벨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지적했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또 한국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이 핵 억지력 유지에 전념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의 아시아 차르로 불리는 커트 캠벨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8일 워싱턴 민간연구소인 아스펜이 주최한 안보 포럼에 참석해 최근 한국에서 자체 핵무장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인도태평양에서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의 확장 억지와 핵우산에 대한 안정성과 신뢰도가 유지됐지만 현재 이것이 도전받고 있다면서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과 핵 위협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핵실험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경고했지만 북한의 핵 위협이 영내 안보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We've made very clear to North Korea, China, other countries that these moves would see responses from the United States, Japan, and South Korea. But it is undeniable that this public threat has had a degree, it has created some anxiety in Northeast Asia. 캠벨 조정관은 이어 북한의 핵 위협과 함께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엄포, 중국의 핵 역량 증강을 거론하면서 이런 불안 요소들이 미국의 확장 억지를 계속 강조해야 할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자체 핵무장이 아니라 미국의 확장 억지 의지가 확고함을 한국, 일본 등에 분명히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We've got to make clear to Japan, to South Korea, to other countries that our nuclear deterrent remains robust and that we remain deeply committed again to nuclear deterrence in the Indo-Pacific. That's going to be a big challenge going forward, and I think it will be important. 이런 가운데 국무부의 성김 대북특별대표는 전날 유샤오밍 중국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와 화상회담을 열고 북한의 최근 도발 고조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성김 대표는 회담에서 올해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8발을 포함해 전례 없는 수준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데 대해 우려와 규탄 입장을 표명하고 모든 유엔 회원국이 의무를 다하고 제재를 완전히 이행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공동의 목표임을 강조하며 미국은 외교에 전념하고 있으며 언제든 북한과 만날 준비가 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백악관 등 미국 정부는 중국에 대해 대북 압박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평양에 영향력이 있는 중국이 영내 안보 개선을 위해 그 영향력을 사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북한의 군사 위협에 대해 핵 사용 등을 통한 직접적인 대응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7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한 우주군 부대의 협력과 관련한 VOA의 서면 질문에 북한의 ICBM 위협과 관련한 미사일 방어 태세 검토 보고서 MDR은 미국이 포괄적인 미사일 격퇴 접근법과 이를 보완하는 핵과 비핵 수단을 통해 직접적으로 대가를 부과하겠다는 점을 명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미국은 미국 본토에 대한 북한의 미사일 위협보다 계속 한 발 앞서 나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앞서 지난 10월 27일 발표한 미국 국방전략 보고서와 핵태세 검토 보고서, 미사일 방어 검토 보고서에서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면 정권의 종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미국은 지난달 20일 한국과 일본 등 태평양 일대를 담당하는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우주군 부대를 창설했습니다. 미국 상원의원들은 북한 정권의 정보 통제에 대응하기 위한 이른바 원비어법이 의회의 2023 회기연도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된 것을 환영하며 연내 법안 제정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가 혼수 상태로 송환된 뒤 숨진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고향인 오하이오주의 로포트먼 공화당 상원의원은 7일 VOA에 보낸 성명을 통해 원비어법이 국방수권법안에 성공적으로 포함돼 기쁘다면서 이 법안은 원비어가 계속 기억되고 그의 부당한 죽음에 책임이 있는 잔인한 북한 정권이 원비어의 죽음과 다른 무수한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민주당의 셰러드 브라운 상원 은행위원장도 이날 VOA에 보낸 성명에서 원비어법의 국방수권법안 포함은 북한이 자국민과 억류자들을 상대로 저지른 인권유린에 맞서 싸우고 북한의 감시와 검열, 억압에 대응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중요한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또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은 의회의 이번 움직임은 김정은 정권 아래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 대한 정의를 추구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이 북한의 7차 핵실험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면서 국제사회에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된 2022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 과학 외교 심포지엄에 참석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기구 CTBTO 주재 일본 대표부의 이마니시 노부하루 공사는 21세기에 핵실험을 한 유일한 국가인 북한이 일본 인근에 있다면서 북한의 추가 핵실험은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그런 행위에 반대해 국제사회가 단결해야 한다고 밝히고 우리는 북한의 핵실험 위협을 실질적으로 경계해야 할 위치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웨덴의 애니카 마르코비치 대표 역시 금세기에 한 나라, 즉 북한만이 핵실험을 실시했다면서 핵실험에 대해서는 한 나라도 많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